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습을 했죠. 그래서 그 공습 끝에 헤즈볼라의 최고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제거되었습니다. 또 그 제거된과 동시에 같이 있던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최고위급 장성도 같이 제거가 됐고, 또 지금 모사드가 다음은 너야 라고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은 누군지 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 우리 한국군은 이 벙커버스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총리가 바뀌죠. 내일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하는데 이 새 총리가 굉장히 뭔가 미래지향적인, 사실은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선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심 없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국제적인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무력 도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이 주요 동맹과 우방을 불러 모아 무력 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중국도 해외 공군력을 투입해 응수하고 있는데 서태평양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부분이 모인 이번 훈련에 한국은 또 빠졌습니다. 필리핀이 미국 등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을 초청해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했으며, 이는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의 영유권 분쟁 고조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등 복수의 외신이 현지 시각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9월 28일부터 집결하기 시작한 연합함대에는 필리핀 해군의 안토니오 루나 호위함, 에밀리오 제신토 조개함,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하워드, 호주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시드니, 일본 해상자위대 다목적 구축함인 사자나미, 뉴질랜드의 해군 군수 보급함 아오테아로아함과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력 가운데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함정은 지난 수요일 사상 최초로 대만 해협을 연속으로 통과하며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이들은 대만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 곧바로 필리핀 분쟁 수역으로 향해 필리핀에 힘을 보탰습니다. 필리핀군 합참의장 로메오 브라우너 대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항해와 비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집단적 역량을 향상시켜 새로운 해양 안보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각국 함정들이 동중국해에서 결집했을 때부터 실시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동중국해와 필리핀 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함정이 찾아와 중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성 연합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 한 차례도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법한 군사훈련 참가를 거부하는 이 행태는 한반도 유사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유엔사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집단안보체제 기여 의지를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현 정부, 도대체 지난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는 호주 이지스함, 미국 이지스함, 뒤에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따라오고 있네요. 정말 상징적인 사진인데 필리핀이 SOS를 쳤어요. 중국이 하도 지금 폐악질을 하니까 동맹국들, 우방국들 좀 도와주세요. 무력 시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일본, 미국, 필리핀, 호주, 이 동중국해 일원에 있던 이 군함을 파견해 놓았던 국가들이 남중국해, 즉 필리핀 인근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동중국해에서, 즉 남해 남쪽이죠. 그쪽에서 북한 화물선 환적 감시 임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른 그 임무를 이행을 하고 있던 중에 이 SOS를 듣고 일본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중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신토함이고 또 안토니오 루나 호위함이 우리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준
바로 호세 리잘급 2번 함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우리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라고 했는데 같은 가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죠.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는 세계인들이 알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 그 중에서도 위상이 상당한 국가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전체주의인가? 권위주의인가?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빠집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빠지죠. 자, 그런데 필리핀, 또 여기 있는 모든 나라들, 일본은 아니고, 뭐 일본은 이제 음성적으로 지원을 했고,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국들이에요. 유엔사 회원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이익만 보고 유엔사 회원국들의 이 어려움에 또 이 뭉침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단 이번뿐이냐. 지난 정부 때 미 훈련 요청 거절한 한국, 미국과 일본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한다.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하는데 그건 뭐 북한과 중국 겨냥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국도 좀 참여해달라라고 하니까 한국은 참여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이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릅니까? 왜 참여를 안 합니까? 이러니 지금 일본의 새 총리가 놀라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말 큰일 날 왕따가 되게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며 급속도로 그 세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창하고 나섰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의 핵심 안보 공약 중 하나인데 그의 총리 취임과 함께 집단 안보체제 창설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차기 총리로 확정된 이시바 시게루 자유민주당 총재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9월 30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는 10월 1일 내각 총리 대신으로 공식 취임함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27일 총선을 치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선 직후 대대적인 내각 개편과 외교 안보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는 나토와 같은 집단 방어 체제가 없어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라며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불가결한 사안이며 나아가 미국과의 핵 공유는 물론 핵무기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시아판 나토는 미일, 한미, 미필, 엔저스 동맹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중러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라며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개별 동맹들을 하나의 동맹체제로 규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치권 내에서 밀리터리 오타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무기체계나 안보 문제에 있어 그 전문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시바 총재는 지난 2007년 아베 신조 1차 내각 당시 초대 방위상을 지냈고 20년 전부터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요구해온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일본이 집단 안보체제 창설 이슈를 꺼내자 우리 정부는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든 한미 양자간 핵우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뿌리내는 것이 우선이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라며 일본 주도의 집단 안보 체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가 역내 집단 안보 체제 창설을 밀어붙이고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퇴출당하는 최악의 안보 참사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외교 안보 당국자들은 다른 묘수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우리 언론에서는 비둘기파다, 온건파다, 지한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베 신조 총리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지한파이긴 하겠습니까? 오직 일본을 위한 정치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이 계속 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풍겼죠. 그래서 유엔사를 모태로 한 아시아판 나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했냐?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죠. 그런데 이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뒤에 보시다시피 2차 대전 당시의 일본 전함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수상 착함기 뭐 이런 거 밀리터리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밀리터리 오다쿠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걸 또 이제 밀리터리 덕후 이래서 이제 요즘 밀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프라모델 만드는 것이 취미라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프라모델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프라모델 만드는 거 굉장히 어릴 때 좋아했는데 밀덕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안보 문제에 저처럼 좀 더 깊은 식견과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했으면 저렇게 침략을 당했을까? 아니지. 여기도 지금 과거 냉전 시기의 소련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또 경제력을 가진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항해서 또 여기는 또 러시아 그대로 또 이 태평양 함대가 있고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적인 깡패 국가인 북한 같은 국가는 유럽에는 없죠. 그런데 이 최악의 국가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존하려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국이 한 4, 5년 전부터 추진해 왔었고 그리고 일본이 깃발을 들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쳐졌어야 되냐. 우리는 그럼 이거 필요 없나? 우리가 공격받을 확률이 제일 높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외교 당국자,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자신의 표 획득을 위한 또는 이 시민들에게 또는 어차피 내 표 찍어주지 않을 저 좌파들에게 뭐 토착 왜구냐, 친일파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외면하는 이 정부가 올바릅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더 깃발을 더 크게 들어서 정말 뭐 시적절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에는 아시아판 나토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조직이 있다. 바로 유엔 사령부다. 그 유엔 사령부를 바탕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시아판 나토의 사무국을 만들자.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벨기에 브뤼셀처럼 나토 사무국을 아시아판 나토 사무국을 한국에 만들어서 한국을 이 동아시아의 외교 중심 무대로 만들어 내버려야지. 지금 이렇게 일본이 깃발을 들었는데 이거 지금 해리스다 트럼프다 누가 대통령 되든 완전히 땡큐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본하고 엮이는 건 싫어. 그러면 토착 외구라고 욕먹을 거야. 친일파라고 욕먹을 거야. 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발을 뒤로 뺀다? 이건 뭐 정치인 자격 없는 거죠.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깃발 오히려 더 크게 들어서 유엔사를 바탕으로 만들자. 그리고 사무국을 서울에다 만들자. 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진취적인 또 우리 국민을 진짜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레바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 레바논 도심 한복판을 공습해 또 다른 고위 인사들을 제거했습니다. 후티에 대한 공습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거리 정밀 폭격에 놀란 이란 지도자가 지하시설로 도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예멘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 저항의 축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달아 제거함에 따라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보안이 강화된 지하시설로 대피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 9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날 아바스 아드르치 외무장관을 통해 하산 나스랄라와 아바스 닐포루샨 혁명수비대 준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란이 군사적으로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고 이스라엘에게는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부사령관이자 작전 담당 사령관 대행인 닐포루샨 준장은 나스랄라와 같은 건물에 있다가 9월 27일 오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함께 폭사했는데요. 이란 당국자들은 그의 시신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현장이
초토화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9월 27일 오후 레바논 베이루트의 나스랄라 은신처에 무려 100발의 각종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이 벙커버스터에는 2000파운드급 GBU-31은 물론 이스라엘이 최근 도입한 5000파운드급 GBU-72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스랄라는 당시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유엔 총회 연설을 TV로 시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 나서기 전 뉴욕 호텔에서 이스라엘군의 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연설 직후 공습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9월 30일 베이루트의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는데요. 이번 공습으로 5층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고 이 건물에서는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의 최고위급 간부를 비롯해 다수의 저항의 축 지도자들이 폭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9월 27일과 30일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건물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물론 지하 30m 이상을 뚫고 들어가 은신처 전체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번 공습에 놀란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동시에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 주요 인사들을 안전장소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귀국한 직후 텔아비브 이스라엘군 총참모부 지휘소를 찾아 이란 아야톨라 정권에게 경고한다. 누구든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고 우리의 긴 팔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재래식 벙커버스터도 대량으로 사용되면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 한반도 북쪽의 누군가도 잘 새겨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F-15가 대거 출격했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F-15I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모습을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대거 출격해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F-15I가 폭장량이 제일 좋죠.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2발 또는 4발 이렇게 장착하고 또는 이 동체 아래에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를 장착하고 갔어요.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는 GBU-72. 작년에 이스라엘이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만 갖고 있어요. 우리도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스랄라가 제거될 때 이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그러니까 해외 작전군의 지금 작전 담당 사령관 대행이에요. 이 닐포르산 준장도 같이 제거됐고 이 사람은 참 6살 때부터 나는 시오니스트들을 말살시키는 게 내 꿈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같이 죽었어요. 이게 당시 나스랄라 은신처에 쏟아지는 융단 폭격 정말 벙커버스터 융단 폭격의 동영상인데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TV가 아니고 창문 밖으로 지금 개발된 창문 공개된 창문 밖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때려붙죠. 2000파운드 5000파운드 2000파운드는 우리 한국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마구마구 쏟아 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그리고 건물 지하까지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평지. 건물 위쪽이 아니라 평지예요. 평지 밑에 지하 밑에까지 그냥 다 박살난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게 이렇습니다. 평지예요. 평지에 서서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그냥 지하시설 박살을 내버리는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 그리고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고들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저기 있는 거 일단 위치 확인하고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가기 직전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락해서 작전하겠다라고 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오케이 작전 개시해 라고 하고는 유엔 연설하러 갔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연설하니까 이 나스랄라를 비롯한 이 자들은 자체 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이때 좀 때리겠냐? 꿈에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때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 마치고 작전에 대한 보고를 그 이후에 받고 바로 이스라엘로 날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모사드가 공개했어요. 자, 처음 2000년 너 죽었지? 솔레이마니. 그 다음에 너야. 나스랄라 이제 죽었지?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너야.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죠. 이 하메네이를 제거하겠다고 지금 모사드가 공개적으로 영상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보니 이 하메네이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부 수뇌부들이 전부 지금 더 깊은 벙커 속으로 일단 숨었어요. 자,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걸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내어서 심층 분석이나 위클리 디펜스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 아마 이제 지상전으로 확대될 텐데요.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